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6주차 그리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그리디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브록으로 2차원 배열과 2차원 벡터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두 문제만 보고 끝낼 거예요. 일단 처음으로는 이 동전 0이라는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문제를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준규가 가지고 있는 동전이 총 N 종류가 있고, 각각의 동전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전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그 가치의 합을 K로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동전 개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N과 K가 주어진대요. 그래서 이 예시를 한번 이해를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게 N이고 이 뒤에 있는 4,200원 요거가 K입니다. 그래서 뒤에 N가지의 동전 개수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4,200원을 요 동전 종류들로 이 4,200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각각의 동전들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4,200원을 만들 때 동전이 최소 한 몇 개로 4,200원을 만들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뭐 1원을 4,200개 써가지고 4,200원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 문제 정답을 직관적으로 알아요. 이 1,000원짜리를 4개를 쓰고 이 100원짜리를 2개를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정답이 4 더하기 2 해가지고 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동전 종류가 주어지고 그 동전들을 최소한 몇 개를 써가지고 이 K 4,200원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걸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때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이 동전의 가치, 요 가치들이 전부 다 배수 관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A 그 I-1번째 거랑 AI 번째 거는 서로 배수 관계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 5,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10, 50, 100, 500 이런 식으로 거의 이렇게 배수 관계로 써져 있죠. 어쨌건 요 동전들로 요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요런 문제인데 이거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한번 이 문제를 다시 보니까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DP 있었죠. DP. DP를 저번 주에 배웠는데 그 DP가 뭐였냐면은 전체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어서 푸는 그런 알고리즘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도 한번 DP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DP로 풀어볼게요. DP 테이블을 먼저 정의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K1을 만들 때 필요한 동전 개수의 최소값을 구해야 하니까 DP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치 합이 i일 때 필요한 동전 개수의 최소값을 DPi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DP 4200 그러니까 DPK 요거를 정답으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가치 합이 K일 때, 4,200일 때 필요한 동전 개수의 최소값이 요 DPK 안에 담겨 있으니까 저희는 요거를 정답으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DP 테이블을 정의하고 나서 점화식을 찾아야 된다고 했었어요. 점화식을 어떻게 찾을지 생각을 해보니까 마지막에 사용한 동전이 그러니까 저희가 4,200원을 만들 건데 이 4,200원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에 사용한 동전이 어떤 동전이냐 그거를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에 1원을 써가지고 4,200원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DP 4199 그러니까 4,199원 을 만드는데 필요한 동전 개수 최소값에다가 마지막에 1원을 쓴 거, 그거 동전 개수 한 개, 요렇게 4,200원을 만들어줬거나 아니면은 마지막 동전으로 5원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DP 4195 4,195원을 만드는데 필요한 동전 개수 최소값에다가 5원 한 개 쓴 거, 요 값이랑 점점점 해가지고 만약에 요 5,000원, 만원, 5만원 요거는 쓸 수 없겠죠. 4,200원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크니까. 그래서 1,000원까지 볼 건데 그러면 DP3200 3,200원을 만드는데 필요한 동전 개수 최소값에다가 마지막에 1,000원짜리를 썼다. 이런 식으로 이 값들이 최소값을 구해주면은 그게 DPI가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풀면은 저희가 1부터 K까지 그러니까 1원부터 4,200원까지 이 DP 테이블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 DP 이 배열을 1부터 K까지 전부 다 채워야 하기 때문에
5K라는 시간이 들고, 그리고 이 각각의, 그러니까 DPI를 채울 때마다 이 동전을 전부 다 살펴봐야 되죠. 이 동전 개수는 n개라고 했었는데, 이 DPI를 DPI 배열을 채울 때마다 마지막에 1원을 썼는지 5원을 썼는지 이런 식으로 M가지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ON 이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ONK라는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K가 1억이고 N이 10이라서 그러면 총 10이 9승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저희가 10억이 되는데 시간 제한이 1초라서 1억 안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를 DP로 풀면은 시간 초과가 납니다. 요거를 잘 아직 바로바로 이해하지 못하셔도 DP로 푸니까 뭔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시간 초과가 났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시간 초과가 났는데 DP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을 써야 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더 적게 걸리는 알고리즘. 그래서 오늘은 그리디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리디가 도대체 뭐길래 DP보다 이 문제를 더 빠르게 풀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볼게요. 그리디는 영어로 지금 그리디 이렇게 써 있는데 저 단어의 뜻이 탐욕스럽다, 욕심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디 알고리즘을 한국말로 탐욕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탐욕법. 그럼 도대체 뭐가 탐욕스러운가, 뭐가 욕심이 많은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 알고리즘이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알고리즘인지. 선택의 순간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최적의 상황만을 쫓아서 최종적인 해답에 도달한다고 써 있어요. 이 그리디라는 알고리즘은 그때그때 최적으로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디라는 알고리즘은 빠르지만 그렇게 부분 최적으로 선택한 게 전체의 최적 선택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방금 했던 말이 좀 어려운데 그거를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시작점이 있고 도착 지점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시작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 가장 빠른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길이 있는데 여기는 10만큼의 거리가 있고 여기는 100만큼의 거리가 걸리고, 만약에 여기는 50 그리고 여기는 2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딱 봤을 때 이쪽 길로 가는 만약에 딱 봤을 때 제가 여기서 잘못 썼는데, 만약에 10, 100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10, 100 10, 100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50, 20이라고 돼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딱 봤을 때 가장 짧은 경로로 가야 하니까 50, 20 요거로 가는 게 더 좋아 보이죠. 근데 이 그리디라는 알고리즘은 지금 이 현재 순간에서 가장 최적의 상황을 바로 쫓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서 이때 최적의 상황을 쫓으면은 더 가까운 이 10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120이고 여기는 70이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리디로 풀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그때그때 최적으로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할 건데, 이게 빠르지만, 그러니까 이 모든 경우를 체크하지 않고 지금 당장 최적인 거 그 한 가지 경로만 가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선택한 그 부분 최적 방법이 전체에서는 최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다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각 단계에서 탐욕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최적회로 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최적회가 전체 최적회인지 증명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탐욕 선택에서 이렇게 탐색 범위를 줄일 건데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하고, 이렇게 탐색 범위를 줄여도 그게 올바른 결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구현을 해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니까 이렇게 전체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어서 풀 건데, 그 과정에서 부분이 최적회를 찾을 거예요. 부분이 최적회를 찾아서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최적의 최적의 상황만을 쫓아서 저희가 답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부분 최적회를 찾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분 최적회로 저희가 가고 있는 길이 정당한 길이 맞는지, 전체 최적회에도 성립을 하는 건지 증명을 하고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말로만 들으니까 무슨 소린지 잘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거를 적용을 해볼 거고요. 그 전에 요 문장을 한번 읽어보니까 전체 문제를 작은 부분 문제로 나누어서 푼다고 했어요. 이 그리디 알고리즘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전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길 한 개 한 개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푼다 이런 의미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저번 주에 DP 알고리즘 배울 때 그때도 전체 문제를 작은 부분 문제로 푼다 이런 문장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DP랑 그리디랑 차이점이 뭔지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공통점은 이 두 알고리즘 전부 전체 문제를 작은 부분 문제로 쪼개서 푸는 게 맞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DP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부 다 해봅니다. 전부 다 해보고 최적인 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메모이제이션 배웠었죠. 그래서 DP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모든 경우를 해보면서 메모이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해보기 때문에 그리디보다 느립니다. 느리지만 전체 최적 선택이 보장이 돼요. 전체 최적이다. 그런 게 항상 보장이 됩니다. 근데 그리디는 저희가 부분 최적화를 따라서 저희가 탐색 범위를 줄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최적으로 보이는 것만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빠릅니다. 빠르지만 부분 최적 선택이 전체 최적 선택이 아닐 수도 있겠죠. 저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최적으로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최적이 아니다. 이러면은 뭐 애초에 그리디로 풀면 안 되는 문제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하려면 뭐 이런 증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전부 다 체크하기 때문에 좀 느리지만 얘는 이렇게 부분 최적화만 상황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다. 하지만 증명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그리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이 동전형 이 문제를 DP로 푸니까 ONK가 나와서 시간 초과였다.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그리디로 풀면은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다고 했는데 그리디로 풀면은 시간 초과가 안 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동전들로 K1을 만드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이거를 그리디로 풀어볼게요. 저는 지금 상황을 조금 단순하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자 10원, 50원, 100원, 500원 이렇게 동전이 있을 때 이거를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K1을 만들자. 일단 이렇게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K1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500원을 먼저 최대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이제 100원을 최대한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가치가 높은 동전부터 최대한 많이 사용하면 될 것 같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저희가 과연 높은 금액의 동전을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좋은 게 맞는지 그게 부분 최적화가 맞는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왜냐면 저희가 그냥 직관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거랑 수학적으로 그게 올바르다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동전 개수를 최소한으로 쓰려면 500원부터 최대한 많이 써야 하는지를 같이 증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기류법이라는 증명 방법을 사용할 건데 이 기류법이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명제를 하나 만들었죠. 가정을 했어요. 근데 이 가정이 성립한다는 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반대로 이 가정이 거짓이라고 가정할 때 이게 거짓이다. 이 가정이 거짓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순이 발생을 했다. 요거를 보여줌으로써 이 가정이 참이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그거를 거짓이라고 하면 모순이 일어난다 때문에 이 가정이 참이었다. 이렇게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저희는 가치가 높은 동전부터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가정을 했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반대 가정을 한번 세워볼게요. 가치가 높은 동전을 제외한 임의 동전으로 최대한 많이 사용하기. 그러니까 저희가 가치가 높은 동전부터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가치가 높은 동전을 제외한 동전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니까 반례가 생겼어요. 만약에 K가 1000, 저희가 1000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치가 높은 동전이 500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외한 100원, 100원을 10개 쓰는 거. 근데 그거보다 가치가 높은 동전인 500원을 2개 쓰는 게 더 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동전을 제외해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그게 최적이라는 것은 이 반대 가정은 틀렸다. 반례이다.
모순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치가 높은 동전부터 써야 되구나. 가치가 높은 동전부터 써야 되구나. 여기 앞에 거 요거는 참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뒤에 거 한번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반대 가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가치가 높은 동전부터 최대한 많이 사용하지 말고 적당히 남기면서 사용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정을 해도 반례가 생깁니다. 만약에 1,000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가치가 높은 동전부터 500원부터 적당히 남기면서 사용을 해볼게요. 500원 1개, 100원 3개, 50원 3개, 10원 5개. 근데 이렇게 하면 동전을 총 8개, 12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500원 2개. 그러면 2개만 사용하면 되니까 이게 더 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남기는 것도 안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반대 가정들이 반례가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세웠던 가치가 높은 동전부터 최대한 많이 사용해야 된다.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류법을 통해서 저희가 세웠던 이 부분 최적해. 이게 부분 최적해가 맞구나. 전체 최적해로 가는 길이 맞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동전 0 문제를 이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지금 가치가 높은 동전부터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코드로 구현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한번 풀 수가 있는데 먼저 지금 n이랑 k를 입력받아야겠죠. 그래서 n이랑 k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n개의 동전 가치를 배열에다가 입력을 받아줍니다. 동전의 가치를 이렇게 n개를 배열에 입력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저희는 가치가 높은 동전부터 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배열에 0 인덱스가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가치가 높은 동전 요거부터 확인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 포문이 i가 n-1일 때부터 0일 때까지 이렇게 반대로 돌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answer라는 변수에는 요 정답 요게 들어가게 될 거고 이 k는 아까 저희가 만들어야 하는 그 원 4,200원 요거였죠. 한번 시뮬레이션 따라가 볼게요. 그럼 맨 처음에 지금 5만 원이 들어오겠죠. 5만 원. 이 ai가 an-1이 맨 처음에 5만 원인데 그럼 k가 지금 4,200원이잖아요. 4,200원을 5만 원으로 나눈 몫은 0이죠. 그래서 answer에다가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answer는 아직 0입니다. 0이고 그리고 k가 지금 4,200원인데 그거를 5만 원으로 나눈 나머지도 아직 4,200원이죠. 그래서 k는 아직 4,2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n-2를 보겠죠. n-2를 보면은 a n-2는 만 원이에요. 지금 만 원일 때도 똑같습니다. 만 원일 때도 아직 지금 k가 4,200원인데 만 원으로 나눈 몫은 0이니까 answer도 그대로고 4,200원을 만 원으로 나눈 나머지도 아직 4,200원이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4,200원보다 큰 애들 요거를 포문 둘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 이제 1,000원 이때일 때를 한번 볼게요. 이때는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죠. 이때 보니까 지금 ai가 1,000원일 때를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k가 4,200원인데 ai가 1,000원이니까 그거로 나눈 몫이 4죠. 그래서 이 정답에다가 4를 써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000원 4개로 얘를 거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4,200원인데 그거를 1,000원으로 저희가 거슬러 줬죠. 이렇게 4개를 썼죠. 동전을. 그렇기 때문에 남은 그 동전은 4,200원을 1,000원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200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원만 더 거슬러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00원을 볼게요. 500원을 보니까 지금 k가 200인데 ai가 500이면 더 크죠. 이때는 몫이 0이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k가 200인데 5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아직 200이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 ai가 100일 때를 볼게요. 그러면은 k가 지금 200인데 100으로 나눈 몫은 2죠. 그래서 이 정답에다가 2를 더해주고 그리고 k가 200인데 그거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니까 k는 이제 0이 되었습니다. 0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50일 때를 보면은 k가 0인데 50으로 나눈 몫은 0이죠. 그래서 이 정답에 변화가 없고 k가 0인데 50으로 나눈 나머지도 0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계속 이때는 이제 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원이랑 100원으로 이렇게 이 4,200원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결국 정답은 6이 돼서 이렇게 6을 잘 출력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DP로 계산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이 모든 1원부터 4,200원까지 이 모든 동전으로 어떻게 거슬러 주는지 그걸 하나하나 다 체크를 했었는데
이 그리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큰 금액부터 최대한 많이 거슬러주면 된다라는 그런 부분 최적화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풀면은 지금 이 포문이 대략 n 정도 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짜면은 5n 만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n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충분하게 이 문제를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디로 풀면은 저희가 이렇게 부분 최적화를 증명하고 찾아내면은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구나. 요거를 한번 적용을 시켜봤고요. 이렇게 첫 번째 문제가 끝났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어디가 이해가 안 갔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이 그리디 다른 문제에 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부분 최적화를 찾아가지고 정당성을 증명을 하고 구현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었는데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오늘 보는 마지막 문제예요. 자, 요 회의실 배정이라는 문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번에 입학하시면서 알고리즘을 지금 처음 배우시는 분들 말고는 아마 이 문제를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리디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어딜 가나 그리디를 설명하면은 이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그리디에서 전형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뭔가 너무 식상해 보여서 이 문제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1학년 분들이 아직 많이 들어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를 넣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한번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요거를 만약에 지금 이해하지 못하셔도 앞으로 계속 마주칠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있으시기 때문에 가볍게 들어주셔도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 개의 회의실이 있는데 지금 회의실이 딱 한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N개의 회의가 있대요. 그래서 회의는 엄청 많은데 회의실은 딱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회의 시간을 잘 배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회의실 사용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각 회의에 대해서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주어져 있고 각 회의가 겹치지 않게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회의의 최대 개수를 찾아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들이 있는데 그 회의들이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막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의들이 겹치지 않게, 왜냐면 회의실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 회의들이 겹치지 않게 스케줄링을 해서 회의를 최대 몇 개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회의의 개수 이렇게 11개의 회의가 있다 알려주고 둘째 줄부터 n개의 줄 동안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1이라는 시간이 시작해서 4라는 시간이 끝난다. 뭐 얘는 3이 시작해서 5에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회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래서 회의들을 최대 몇 개를 할 수가 있냐 그거를 출력하라는 문제인데 그림을 보면서 이 문제가 뭔 말인지 이해를 해볼게요.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해보니까 지금 입력에는 회의의 수가 주어지고 각 회의의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의는 지금 1에 시작해서 4에 끝나고 있고 두 번째 회의는 3에 시작해서 5에 끝나고 있고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각 회의가 겹치지 않게 하면서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회의의 최대 개수 이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한번 회의를 선택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0번째 회의를 선택했다고 치고 그러면은 얘는 지금 겹치니까 근데 회의실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 회의는 못하겠죠. 그리고 얘도 못하겠죠. 그러면은 얘를 한번 선택해볼게요. 이 회의를 했다. 그럼 지금 얘네들은 다 겹치니까 못하죠. 그래서 얘를 그 다음에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도 겹치니까 못하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선택을 하면 회의를 최대 하나 둘 셋 네 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4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요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얘를 선택 안 하고 얘를 선택을 했다. 첫 번째 회의를 선택했다. 그러고 이렇게 세 번째 회의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덟 번째 회의 선택하고 열 번째 회의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경우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어떤 경우든 간에 회의를 최대 몇 개를 할 수 있냐.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예시에는 네 개를 할 수 있다. 뭐 요거를 구하는 문제예요. 문제 이해는 다들 문제 없으신가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요 주황 색깔을 선택된 회의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거는 그냥 정답 예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색깔을 칠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게 회의를 선택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완전 탐색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각 회의마다 이 회의를 배정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두 개 해서 이의 n승 걔가 걸리고 그래서 이 회의를 선택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돼 있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겹치는데 선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 경우마다 겹치는 회의가 없는지 그리고 회의 개수가 총 몇 개인지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한번 포문을 돌아야 됩니다. ON을 돌아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험 복잡도는 n 곱하기 2의 n승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 n 곱하기 2의 n승이 이 문제에서 통과가 되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근데 이 문제에서 그걸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n이 10의 5승이에요. 그리고 시간 제한은 2초인데 그러면은 n 곱하기 2의 n승은 10의 5승 곱하기 2의 이렇게 될 텐데 이거는 2초를 훨씬 넘어가죠. 2초는 2 곱하기 10의 8승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 탐색으로는 풀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DP로 풀어볼게요. DP로 풀 때는 저희가 DP 테이블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보고 있는 회의가 만약에 i번째 회의다. 만약에 이 회의를 보고 있는데 마지막 회의가 i번째 회의일 때 회의의 최대 개수 요거를 DPI로 정의를 해주면 저희가 이 마지막 회의가 이거일 때 회의의 최대 개수 그러면은 그 앞에 뭔가 최대로 회의를 선택을 하고 요거를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점화식을 찾아보면은 요 i번째 회의보다 더 빨리 끝나는 이런 회의들 중에서 최대한 많이 선택한 그러니까 DPJ 이 DPJ 같은 경우에는 이 J번째 회의가 끝나는 시간이 i번째 회의 시작 시간보다 더 빠른 그런 회의들 중에서 만약에 요런 회의 이거보다 더 빨리 끝나는 회의들 중에서 그 DPJ의 최대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회의를 선택했다는 의미로 플러스 1을 해주고 얘보다 앞에 있는 DPJ 중에서 최대값 그러니까 그 J가 마지막 회의일 때 회의를 최대로 그 선택한 그런 DPJ에다가 얘까지 선택해서 플러스 1 해준 그런 값을 DPI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만약에 이 DPI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앞에서 최대로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그 탐색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n만큼 걸리고 그리고 이 DPI를 구하기 위해서 또 n만큼 DP 0부터 n-1까지 또 돌아야 하기 때문에 5n 제곱의 시간이 걸립니다. DP 배열을 0부터 n-1까지 채워야 하고 그리고 각각 그 DP 배열을 채울 때마다 그 앞에 있는 DPJ들 중에 최대값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5n 제곱의 시간이 걸려요. DP에서는 각 회의의 DP 값을 구할 때 이전의 모든 회의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n제곱이 걸리는데 아까 n이 12 5승이었는데 n제곱 하면은 10의 10승이니까 또 이 시간 제한을 넘어가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간 초과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그래서 저희는 뭔가 그리디한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을 느꼈어요. 어쨌건 지금 완전 탐색도 안 되고 DP도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그리디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볼게요. 요거는 이해 못 하셨어도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디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뭔가 더 그리디한 방법으로, 탐욕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줄일 수가 있나 보다. 그래서 보니까 그리디가 아까 저희가 어떻게 풀었었는지 잠시 복기를 하고 갈게요. 그리디로 문제를 풀 때는 전체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갠 다음에 그 부분의 최적해를 찾았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 최적해가 전체의 최적해가 되는지 정당성을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구현을 했었어요. 이 문제도 그리디로 풀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전체 문제를 작은 부분 문제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지금 회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시점에서 회의를 선택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t 이게 현재 시간인데 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그리디하게 선택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지금 이게 현재 시점이니까 그 이전의 것은 선택을 할 수 없고 그 이후에 시작하는 회의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이후에 시작하는 회의인 만약에 요거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을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이 회의가 끝나는 시간. 그리고 이제 또 이 t보다 앞에 있는 거는 선택할 수 없고 그 이후에 있는 회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얘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또 t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그럼 그거에 걸쳐 있거나, 지금 앞에 있거나, 요런 애들은, 선택을 해줄 수가 없겠죠. 요런 회의들은.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T 이후에 있는 거.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지금, 이 T라는, 현재 시간을 정해주고,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이렇게 그리디하게 뭔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한 개 한 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작은 부분 문제로 쪼개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이거 정답이 4였던 거 알고 있죠? 근데 지금 3개를 골랐잖아요, 회의를. 그러면은 뭔가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최적의 해가 나오는지 그 부분 최적해의 규칙이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회의를 최대한 많이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직관적으로 저는 먼저 시작하는 회의부터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먼저 시작하는 회의부터 선택을 하면 뭔가 최대한 많은 회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먼저 시작하는 회의가 요거잖아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은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T가 이쪽으로 옮겨지죠. 그러면 그 이전의 회의들은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T를 기준으로 가장 먼저 시작하는 회의 얘죠.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얘를 선택을 해주고 왜냐면 이런 애들은 이 T보다 시작 시간이 더 앞이기 때문에 선택을 못 해주고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T 이후에 있는 회의들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회의 그 다음에 또 T를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이쪽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또 가장 먼저 시작하는 회의 T 이후에 시작하는 것 중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지금 3개가 나왔죠. 지금 제가 부분 최적해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회의부터 선택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왜냐면 지금 정답이 저희는 4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이렇게 짧은 회의부터 선택을 하면은 저희가 짧은 회의부터 선택을 하면은 그게 뭔가 최적인 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장 짧은 회의가 2칸이 있는 회의가 있죠. 그래서 이 2칸짜리 회의를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먼저 선택을 하고 T를 이쪽으로 옮기고 그 이후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짧은 거 얘를 선택을 하고 T를 옮겨주고 그 이후의 회의 중에 가장 짧은 거 얘를 이렇게 또 선택을 하고 보니까 또 3개밖에 선택을 못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짧은 회의부터 선택을 하는 거는 또 답이 아닌가 봐요. 예를 좀 더 직관적인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만약에 뭐 회의가 뭐 이렇게 긴 거 2개 있고 짧은 게 이렇게 있다. 그럼 만약에 짧은 거 선택을 하면은 1개밖에 못 하는데 이렇게 긴 거 2개를 선택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의 시간이 짧은 거부터 선택하는 거는 그건 또 부분 최적해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다른 거 부분 최적해가 뭐가 있을지 저희는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 T보다 더 이전에 있는 회의는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T가 왼쪽에 있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T가 왼쪽에 있으려면은 이 회의 종료 시간이 빠른 것부터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따라오셨나요? 종료 시간이 빠른 회의부터 선택을 하면은 이 T가 천천히 오른쪽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선택 범위가 있으니까 이 종료 시간이 빠른 회의부터 선택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분 최적해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끝나는 시간이 빠른 회의부터 지금 얘가 제일 빠르죠. 끝나는 시간이.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T를 이쪽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회의. 얘는 가장 빠르긴 한데 시작 시간이 지금 T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죠. 이 회의는 T보다 뒤에 있는 회의 중에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회의는 얘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T를 또 이쪽으로 옮겨주고 T 이후에 시작하는 회의 중에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회의 얘를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또 T를 옮겨주고 T 이후에 시작하는 것 중에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회의 이렇게 해서 저희가 4개의 회의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끝나는 시간이 빠른 회의부터 배정을 하면은 최적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증명을 해야 된다고 했죠. 뭔가 직관적으로는 지금 이게 오류가 없어 보여요. 끝나는 시간이 빠른 회의부터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완벽한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죠, 그거는. 그래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지금 끝나는 시간을 빠른 것부터 하면 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저희가 명제를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시작 시간이 T 이후인 회의 중에서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회의부터 배정하면 최적회가 나온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그 기류법으로 요 가정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앞에서 증명했던 거의 반대 가정을 세우고 그거에 반례가 있다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그거의 반대 가정을 세우면 시작 시간의 t 이후인 회의 중에서 끝날 시간이 가장 빠른 회의인 A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배정을 했을 때가 최적이다. 다른 거, 뭐 예를 들면 B 이런 걸 배정했을 때가 최적이다. 이런 식으로 반대 가정을 세워볼게요. 반대 가정을 세워보면 지금 T가 여기까지 왔어요. 요거는 이미 선택한 회의고 얘는 T보다 앞에서 시작했으니까 못 선택하는 거는 이렇게 이런 회색깔로 제가 색칠을 해놨고요. 이 T 이후에 있는 회의 중에서 가장 빨리 끝나는 회의가 A잖아요. 근데 그거의 반대 가정, 지금 A 말고 다른 걸 선택해보자. 다른 회의, 예를 들면 B, 이거를 선택했을 때가 최적이다. 이거의 반례를 저희가 찾아야 해요. 반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B를 선택했을 때가 최적이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B를 만약에 선택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선택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회의가 A고 그게 아닌 게 B잖아요. 그러면 이 A는 무조건 이 B보다 빨리 끝납니다. 얘는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회의니까. 여기에서. 그리고 이 B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무조건 A가 B보다 더 빨리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A는 이 B가 선택한 얘는 무조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B가 B 이후에 오는 회의들 여기에 뭔가가 있을 텐데 얘를 이 B 대신 A라는 회의를 선택했어도 얘는 무조건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B보다 더 빨리 끝나니까. 따라서 적어도 얘를 선택했을 때만큼은 이 A를 선택했을 때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B가 최적이라고 하는 것에는 살짝 물음표가 생깁니다. 게다가 저희가 지금 보니까 A가 더 빨리 끝나는데 만약에 B를 선택했을 때보다 A를 선택하면은 더 많이 선택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만약 얘를 이렇게 선택하면 한 개를 더 선택할 수가 있죠. B를 했을 때보다. 따라서 지금 이런 반례가 생겼어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회의 A 얘를 선택을 해야 되구나. 저희가 그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반대 가정을 했을 때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B를 선택한 거를 적어도 A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심지어 그것보다 더 많은 회의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저희가 아까 앞에서 했던 그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끝나는 시간이 빠른 회의부터 배정을 하면 되구나. 그러면 그거를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저희가 시작 시간이 t 이후인 회의 중에서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회의부터 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배정을 할 때 지금 t 이후인 회의들 중에서 끝나는 시간이 누가 제일 빠른가 하면서 또 탐색을 하면서 찾지 말고 그냥 맨 처음에 회의를 입력받았을 때 그거를 끝나는 시간이 빠른 애들부터 이렇게 정렬을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얘는 가능하니까 t 이후에 시작하니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t 이후에 시작하는 애들 중에서 가장 앞에 가능한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t 이후에 시작하는 애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얘를 선택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매번 누가 제일 빨리 끝나나 이렇게 탐색을 하지 않고 하면은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근데 이 예제 입력 1에서는 지금 끝나는 시간이 빠른 애들부터 이렇게 우연히 주어졌어요. 따라서 이걸 간과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 끝나는 시간에 빠른 순서대로 입력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는 절대 없거든요. 무작위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회의를 입력받은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정렬을 할 거예요. 끝나는 시간이 빠른 순으로 정렬을 해놓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시간이 t보다 이후에 있으면은 얘를 선택을 하고 t를 방금 선택한 회의가 끝나는 곳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개씩 정답을 추가해 가면서 문제를 풀 건데 코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게 있으시면 저를 스탑해주세요. 그러면 요거를 구현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앞에서는 뭘 했냐면 지금 부분 문제로 쪼갰고 이 전체 문제를 부분 문제로 쪼개봤고 그 다음에 부분 최적해를 찾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증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해볼게요. 구현을 해보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이 회의가 11개가 주어지는데 시작 시간도 주어지고 끝나는 시간도 주어져요. 이렇게 두 가지를 근데 같이 정렬을 하기로 했어요. 이 끝나는 시간의 빠른 순서대로.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좀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구조체라는 걸 배웠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변수를 한 번에 같이 이동시키고 싶을 때, 박스로 만들고 싶을 때 구조체를 사용할 수 있는데, 구조체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일단 n개의 해이가 있다, 이렇게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n개의 해의 정보를 입력을 받아줍니다. 저희가 요런 구조체를 만들었어요. 어떤 해이냐면 지금 시작 시간 그리고 종료 시간을 변수로 갖고 그런 구조체 배열 A열을 n의 개수만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A열의 스타트, 지금 시작 시간 그리고 end, 이렇게 끝나는 시간, 이렇게 입력을 받아줍니다. 총 n개의 해이를요. 그 다음에 정렬을 해줄 건데, 정렬을 해줄 때 CMP라는 비교함수를 사용해줬어요. 이 CMP, 이렇게 비교함수 쓰는 것도 그 정렬할 때 배웠었죠. 그래서 CMP 한번 가보니까 어떻게 정렬을 했나 보니까 끝나는 시간이 빠른 순서대로 정렬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T랑 정답 이런 변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헤이들을 전부 다 이 헤이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볼 겁니다.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 회의를요. 그래서 이 T보다 이 회의 시작하는 시간이 뒤에 있다, 이렇게 T보다 뒤에 있다, 그러면 이 회의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if문 조건이 만족을 한다면 그 회의를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T를 이 회의가 끝나는 시점 여기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회의를 체크하고, 근데 이 경우에는 그 다음 회의를 체크했을 때 요게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요거 넘어가고 얘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얘를 봤을 때 지금 T보다 더 이후에 시작하죠. 그래서 얘를 또 answer를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를 해주고 또 T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이 회의를 보겠죠. 이 회의를 봤을 때 요 조건문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T보다 이후에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다 안 되고, 그냥 얘를 선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정답을 출력을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전부 다 따라오셨나요? 네, 이렇게 저희가 그리디하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제출을 해보니까 틀렸습니다가 떴어요. 잘 푼 것 같은데 뭔가 왜 틀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문제를 이렇게 완벽하게 풀었는데 100준에 제출을 하니까 틀렸습니다가 떴는데, 뭔가 어딘가 틀렸으니까 틀렸다고 했겠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니까 문제를 한번 다시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도대체 왜 틀렸다고 하는지. 한번 이 문제를 읽어보니까 요런 조건이 숨어 있었는데 저희가 놓쳤던 거예요. 한번 어떤 조건이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같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이런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작과 동시에 끝나는 회의가 있는데, 만약에 그냥 끝나는 시간이 빠른 순으로 정렬을 한다, 그러면 회의가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얘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회의인 지금 정렬되는 순서대로 얘를 선택을 하고, 그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하면은 3개밖에 선택을 못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끝나는 시간이 빠른 순서대로 정렬을 하되 끝나는 시간이 같다면 시작 시간이 빠른 순서대로 정렬을 해라. 그럼 얘가 더 먼저 오겠죠. 이 조그마한 애보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회의인 얘를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얘도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저희가 세웠던 그 부분 최적화 이 과정에 조금 더 추가를 해줬어야 했습니다. 요 조건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다시 만들어주고, 그럼 이거대로 코드를 짜볼게요. 이거대로 코드를 짜면은 과연 틀렸습니다가 안 뜨고 잘 맞았다고 할지 한번 코드를 짜보니까, 저희가 아까는 이렇게 끝나는 시간만 보고 코드를 짰었죠. 어떻게 짰냐면 끝나는 시간이 빠른 순서대로 요것만 생각하고 코드를 짰는데 저희가 놓쳤던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바꿨어요. 끝나는 시간이 다르다면은 이렇게 끝나는 시간 빠른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 만약 끝나는 시간이 같다 그러면 시작하는 게 빠른 순서대로 정렬을 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맞았습니다가 잘 뜹니다. 저희가 이거를 완전 탐색이랑 DP로 풀었을 때는 그 시간 초과가 났었는데, 이렇게 풀면은 맞았습니다가 뜨는 이유는 제가 아마 그 시간 복잡도 설명해 드릴 때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요 STL의 sort 함수가 b고 nlog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져요. b고 nlog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풀 때 0부터 n까지 한번 순회를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on입니다. on. 그래서 요거를
각자 따로 하니까 더하기를 해주면 지금 n로그 n보다 n이 더 영향력이 작으니까 얘는 무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총 시간 복잡도가 n로그 n만큼이 걸리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n이 12 5승이었어요. 그러면은 로그 12 5승은 5잖아요. 그래서 5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5 곱하기 12 5승 해가지고 이게 시간 제한이 2초였나 1초였나 어쨌건 11 8승 그거보다 훨씬 작은 값으로 시간 충분하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부분 최적화를 찾으면은 그러니까 그리디 방식으로 풀면은 조금 더 적은 범위를 탐색하기 때문에 DP나 완전 탐색은 전부 다 탐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세운 이런 가정에 따라서 더 적은 범위만 탐색을 해가지고 답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으로 이렇게 맞았습니다가 뜰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조체로 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제가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푸는 거 알려드릴게요. 구조체 말고 다른 걸 써서. 구조체 말고 페어라는 이런 자료형이 있어요. 요게 굉장히 유용한데 뭐 요거를 모르셔도 그냥 뭐 구조체로 하셔도 되지만 요게 좀 유용하기 때문에 그냥 추가적으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뭔가 이제 흡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려드리자면은 지금 아까 구조체에서 원소가 딱 두 가지였잖아요. 그럴 때는 요 페어라는 자료형을 쓰면 편해요. 이 페어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렇게 딱 두 가지를 가지는데 첫 번째 거는 first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거는 second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그 구조체 만들었을 때는 start, end 이 변수명으로 이렇게 AR.start, AR.end 이렇게 접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페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수명 같은 거 안 지어주고 그냥 앞에 거는 무조건 first, 뒤에 거는 second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앞에 인트를 넣을 거고 뒤에도 인트를 넣을 거래요. 그래서 그런 페어 자료형을 지금 배열로 선언해줬어요. ARR 하고 N만큼 배열을 선언해줬어요. 그럼 이거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달라지느냐? 지금 회의 개수를 입력을 받았고요. 그 회의 개수만큼 이렇게 회의 끝나는 시간과 시작 시간을 입력을 받아줄 건데 저희가 이 페어 요거를 이렇게 소트를 하게 되면 비교함수를 아무것도 안 써주고 그냥 소트를 하게 되면은 이 페어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거, 이 first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고 만약에 이 first가 같은 값이다, 똑같은 값이면은 second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 따라서 이 first가 먼저 정렬이 되고 이게 더 우선적으로 정렬이 되고 만약에 이 앞에 값이 같다 그럼 second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줘요. 근데 저희가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끝나는 시간, 회의가 끝나는 시간이 빠른 순으로, 근데 끝나는 시간이 같다면 시작 시간이 빠른 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끝나는 시간을 이 페어의 앞에다가 넣어주고 시작 시간을 뒤에다 넣어줄 겁니다. 근데 입력은 시작 시간이 먼저 입력으로 들어오잖아요. 회의가 뭐 4에 시작해서 10에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 페어에다가 14 이렇게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끝나는 시간 기준으로 먼저 정렬해주고 이게 같다면 시작 시간 기준으로 정렬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입력을 받을 때 세컨드를 먼저 입력을 받아줍니다. 이 세컨드, 이 뒤에 거에다가 시작 시간을 입력을 해주면 지금 입력이 시작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끝이 먼저 들어오는데 그거를 세컨드에다가 먼저 입력을 받아주고 그럼 시작 시간이 여기 뒤쪽에 가겠죠. 그리고 끝나는 시간을 first에다가 받아줍니다. 그럼 끝나는 시간, 시작 시간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소트를 해주면 디폴트 값으로 이 first를 먼저 기준으로 그 오름차순 정렬해주고 그 다음에 요 앞에 게 같다면 시작 시간 기준으로 정렬해줍니다. 그게 저희가 딱 원하던 거였죠. 아까 저희가 세웠던 과정 끝나는 시간으로 정렬해주고 똑같다면 시작 시간이 빠른 순으로 해줘라. 그렇게 자동적으로 정렬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어로 푸니까 변수명도 따로 지정해주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CMP 함수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정을 해주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더 편하게 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세컨드에 지금 시작 시간 담았고 퍼스트에다가 끝나는 시간 담았으니까 요거 앞에 거랑 비교하시면서 요건 똑같으니까 풀어보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페어를 사용할 때 요렇게 더 많이 푸는데 지금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건데 그냥 더 편하신 걸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오른쪽 게 더 편해서 이 오른쪽 거로 푸는 타입입니다. 근데 그럼 요거는 뭐가 차이인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구조체를 쓰셔도 되고 이렇게 페어를 쓰셔도 되고 벡터에다가 페어를 넣어서 쓰셔도 됩니다. 저는 이게 더 편해서 이것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n을 입력을 받아주고 이 벡터에다가 원래 안에다가 자료형을 넣어주잖아요. 뭐 벡터 int, v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 페어 int 요거를 넣어준 것 뿐이에요. 요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 안에다가 자료형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페어 자료형을 넣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회의의 정보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이렇게 입력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 벡터에다가 푸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 시간을 먼저 앞에다가 넣어줄 거죠. 그래야 요거 먼저 정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푸시백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정렬을 하면 이것도 비교함 수 없이 왜냐면 페어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정렬하면은 요 끝 시간을 기준으로 먼저 정렬해주고 똑같다면 그 두 번째 거 기준으로 잘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풀면은 벡터에다 담아서 풀면은 이렇게 지금 배열을 만들어서 풀면은 저희가 이렇게 미리 크기를 정해줘야 되지만 벡터 같은 경우에는 푸시백 해가지고 동적으로 저희가 넣어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많이 푸는 편이고 뭐 어떤 방식을 선택하셔도 상관없고 앞에서 제가 해드렸던 그 구조체로 푸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 뒤에 거는 똑같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리디로 문제를 두 가지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두 문제를 풀어봤는데 한번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그리디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리디를 언제 쓰느냐 부분 최적화를 반복적으로 취해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에 씁니다. 근데 그 부분 최적화들을 적용을 한 것이 전체 문제에서도 최적화인 경우여야 해요. 지금 당장 그 부분 최적화를 선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부분 최적화가 아니었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게 전체 최적화가 아니면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 최적화가 전체 최적화로 가는 그 과정이 맞는지 저희가 증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그리디라는 알고리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단점은 저희가 부분 최적화가 뭔지 아까 그 회의실 배정 같은 문제에도 회의를 뭐 빠른 회의부터 해야 되는지 아니면 끝나는 시간이 빠른 거부터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저희의 뇌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최적화를 떠올리는 것이 일단 먼저 직관에 의존합니다. 나중에 증명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부분 최적화를 떠올려서 적용을 해도 막 전체에서는 최적화가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애초에 그리디 문제가 아닌 건데 저희가 그렇게 실수를 한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부분 최적화를 떠올려내야 되고 그리고 증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컴퓨터보다 사람이 더 고생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하지만 엄청난 장점이 있죠. 그게 성공만 한다면 그 부분 최적화가 맞다면 잘 떠올린 거라면 탐색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DP랑 완전 탐색으로 못 풀었던 문제도 그리디로는 풀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적기 때문에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디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두 문제 한번 풀어봤고 혹시 이 그리디 알고리즘에 대해서 뭔가 이해 안 간 게 있으시면은 채팅에 남겨주시고 저희는 오늘 이 부록을 살펴보고 수업을 마칠게요. 부록 오늘은 2차원 배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 2차원 배열을 뜬금없이 갑자기 왜 배우느냐 저희가 지금 6주차를 달리고 있죠. 6주차 그리디를 하고 있는데 7주차에는 스택 큐 덱 뭐 요런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스택 큐 덱이라는 새로운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리고 마지막 8주차에는 그래프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래프 탐색, BFS, DFS 뭐 요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요거 할 때 이 마지막 주차 할 때 2차원 배열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알아야 하고요. 많은 걸 알아야 하는 친구죠. 그래서 요 마지막 주차를 위해서 2차원 배열을 미리 건드려 보고 갈게요. 근데 뭐 크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가볍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아파트가 있는데 뭐 1층만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100호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101호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102호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리고 104호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 그 집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저희가 입력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는 4명이 살고 여기 3명이 살고 1명이 살고 뭐 이렇게 입력을 받고 싶을 때 저희가 변수를 5개를 선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인트 뭐 102로 뭐 인트 102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수를 5개를 선언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게 귀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열을 배웠었죠, 저번에. 그래서 1층에 사는 사람 그런 거 이렇게 크기 5인 배열을 선언을 해주고 그 안에다가 값을 입력을 받아줬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3호에 몇 명이 사는지 알고 싶다. 그럼 A열 1의 3. 요 안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1차원 배열을 배웠을 때 변수를 이렇게 많이 뭐 이렇게 100개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1차원 배열을 이 크기 5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1차원 배열을 그런 식으로 배웠었는데 만약에 이번에는 사람이 1층에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가 4층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배열을 4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A열 1, A열 2, A열 3, A열 4. 그래서 만약에 4층, 뭐 403호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A열 4, 4의 3. 여기에 어떤 값이 담겨 있는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4층짜리 아파트였으면은 배열 4개를 크기 5인 배열 4개를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63빌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A열 63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A열 1부터 A열 63까지 열심히 선언을 해주면 되겠죠. 크기 5인 배열을. 근데 만약에 그게 뭐 100층까지 있었다, 1000층까지 있었다. 그러면은 이 배열을 엄청 많이 선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차원 배열로 저희는 그걸 간단하게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열 1부터 4까지를 크기 5인 애를 선언을 해주려면 이렇게 한 방에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앞에 거는 행을 의미하고 뒤에 거는 열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행이 크기가 4인 걸 선언했다. 그래서 0, 1, 2, 3 이렇게 총 행이 0, 1, 2, 0부터 3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열은 총 5개. 그래서 0부터 4까지 이렇게 선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아파트 1층의 3호 103호에 몇 명이 사는지 알고 싶다. 그럼 A열 1의 3. 뭐 요 안에 들어있는 값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배열을 채울 때 저희는 이런 식으로 채우면 됩니다. 뭐 A열 0, 0이 되겠고 여기는 A열 0, 1이 되겠고 여기는 0, 2, 0, 3, 0, 4가 되겠고요. 여기는 A열 1, 0. 이 행을 먼저 앞에다 써줍니다. A열 1, 1, 1, 2, 1, 3, 1, 4. 그 다음 얘는 A열 2, 0, 2, 2, 0. 그 다음에 2, 1, 2, 2, 3, 2, 4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갑니다.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A열 0, 0부터 A열 3, 4까지 이렇게 있겠죠. 이 배열이.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은 A열 행이 0, 1, 2, 3, 그 다음에 열이 0, 1, 2, 3, 4까지 해가지고 A열 0, 0부터 A열 3, 4까지 요런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1차원 배열 여러 개 만든 거를 붙여놨다. 그냥 그래서 행열 개념이 생겼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저희가 1차원 배열 배울 때도 이런 방식으로 배웠었어요. 그래서 배열 선언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1차원 배열 크기 5인 1차원 배열 4개를 이렇게 선언해주는 게 아니라 2차원 배열로 한 방에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행, 열 이렇게 해가지고 4개 그리고 5개 이렇게 크기 4, 5 해가지고 20칸의 배열을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배열을 접근할 때는 A열 00부터 0123, 0134 해가지고 A열 34까지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배열을 초기화할 때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이것도 1차원 배열도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요건 뒷장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전역 변수 배열 선언 전역에다가 선언하면은 전부 다 0으로 초기화가 되죠. 배열이. 그래서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이중 포문으로도 초기화 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뒷장에서 살펴볼게요. 그리고 제가 1차원 배열 설명할 때 초기화 방법으로 fill이라는 함수를 알려드렸었는데 fill a열, a열 플러스 n, 뭐 그리고 채우고 싶은 수 이런 함수 알려드렸었죠. 2차원에서도 요 fill 함수를 쓸 수는 있는데 요게 좀 복잡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쓰고 이중 포문으로 보통 채웁니다. 근데 2차원 배열에서 이 fill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각자 구글링 해보시면은 정말 바로 나오거든요. 2차원 fill 이렇게 2차원 배열 fill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시면 방법이 바로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고 배열 초기화할 때 보통 이중 포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 초기화를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살펴볼게요.
먼저 이렇게 지금 처음에 이 세 개 사진은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한 사진이고 네 번째 거는 이중포문 돌리면서 초기화한 건데 한 개씩 한번 봐볼게요. 지금 ARR 2, 3 요런 크기의 2차원 배열을 선언해줬어요. 그러면은 행이 0, 1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열이 0, 1, 2 이렇게 있겠죠. 0, 1, 2 지금 요런 배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얘를 어떻게 초기화를 해줬냐? 0, 1, 2, 3, 4, 5 이렇게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행 먼저 채우고 그 다음 행 이런 식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0, 1, 2, 3, 4, 5가 어떻게 들어갔냐면 0,0, 0, 1, 0, 2 여기에 채워지고 그 다음에 1, 0, 1, 1, 1, 2 여기에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원과 동시에 초기화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채워졌는지 이 AIR 배열이 잘 채워졌는지 요거는 출력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i가 지금 2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i가 0, 1일 때 보겠죠. i가 0일 때는 지금 j가 0, 1, 2일 때 출력을 해보면 AIR 0 그리고 0, 1, 2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AIR 0, 0, AIR 0, 1, AIR 0, 2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걸 한 칸씩 띄우면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줄바꿈을 해줍니다. 줄바꿈을 해주고 그 다음에 i가 1일 때도 j가 0, 1, 2일 때를 출력을 해보면 i가 1일 때, j가 0, 1, 2일 때 출력하면 3, 4, 5 이렇게 초입 기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구나 출력을 하면서 체크를 한 코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과 동시에 2차원 배열도 초기화를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괄호로 한 번 더 묶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열 개수가 3이잖아요. 그래서 3 단위로 이렇게 묶어져서 초기화를 더 보기 쉽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도 뭐 똑같이 들어갑니다. 요런 식으로도 초기화를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1차원 배열일 때랑 똑같이 만약에 안 해줬다 아무것도 안 써준 거는 0으로 초기화 됩니다. 지금 6개 써줘야 되는데 4개만 써줬잖아요. 그럼 그 뒤에 거는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0, 1, 2, 그 다음에 3, 0, 0 이렇게 초기화가 된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요거는 거의 안 씁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리즘 문제를 풀면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보통 안 하고 보통 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이중포문을 돌리면서 초기화를 해주거나 아니면 전역 변수에 선언하면 0으로 다 초기화 되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이중포문으로 초기화하는 방식을 봐볼게요. 이렇게 배열을 선언을 해주고 이렇게 이중포문을 돌면서 원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만약에 뭐 i 플러스 j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싶다. 그러면은 AR i j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값을 돌면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값이 여기에 잘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i는 0, 1, 0, 1, 2 하면은 요거 두 개 더한 게 여기 안에 지금 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 아니면은 뭐 문제에서 지금 이 2차원 배열에 들어갈 값을 알려준다. 그러면은 뭐 cin 그리고 AR, ij 뭐 이런 식으로 뭐 초기화를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방식이나 뭐 전역 변수에다가 선언해서 영어로 초기화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고 요 세 개는 사실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요것도 지금 출력을 해가지고 이거를 알아본 코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차원 배열까지 알아봤는데 저희가 그 배열을 배울 때 벡터도 같이 끼워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2차원 벡터도 있나요?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2차원 벡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간단하게만 그냥 짚고 넘어가면 저희가 1차원 벡터를 배웠었어요. 1차원 벡터 만약에 1이라는 1차원 벡터를 선언을 하면은 1차원 벡터가 크기가 없는 1차원 벡터 만들어지고 1 이런 게 벡터 만들어지고 저희가 푸시백 하면은 1 이렇게 들어가고 푸시백 하면은 2 들어가고 푸시백 하면 3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출력을 해주면 지금 1이라는 벡터에 있는 모든 원소를 출력을 해주면 이 오토는 자료형을 자동으로 감지를 해주는 애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int라는 자료형이니까 이 원이 int라는 자료형이니까 이 오토 대신에 뭐 int라고 써도 됩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뭐 오토라고 쓰는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쓰는데 그냥 뭐 for int 그다음에 요거 end 연산자 k 그다음에 1 해도 되고 그리고 요 end 연산자도 안 해도 된다고 했었죠. 요거는 그 복사 생성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써준 거고 아무튼 그냥 폼은 돌면서 이게 어려우시면은 그냥 뭐 int i는 0부터 이 사이즈까지 요거를 for int i는 0부터 그다음에 i가 이 벡터의 사이즈 원점 사이즈 그 다음에 i뿔뿔 뭐 이런 식으로 폼을 두면서 그 출력을 해주셔도 돼요. 그럴 때는 vi를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출력을 해주니까 뭐 1, 2, 3 이렇게 잘 출력이 됐었어요.
그래서 v가 아니라 1i. 그래서 이렇게 1차원 벡터를 저번에 배웠었는데 2차원 벡터도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원 벡터를 행이 5인 2차원 벡터를 만들려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행이 5인 2차원 벡터를 만들고 만약에 첫 번째 행에다가 1을 넣었다. 그럼 이렇게 1이 푸시백이 되고 세 번째 행에다 2를 넣었다. 이렇게 되고 3을 넣었다. 3 넣어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의 벡터에다가 뭐 4, 5, 6을 넣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i가 0부터 5일 때까지 i가 0부터 그럼 0, 1, 2, 3, 4가 되겠죠. 그래서 행 출력을 해주고 0행, 1행, 2행, 3행, 4행 이런 식으로 행을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행에 담겨있는 그러니까 요 벡터에 담겨있는 이거를 각각을 1차원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1차원 벡터가 지금 5개가 모여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벡터 각각에 들어있는 그 원소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i가 4였다 그러면은 2,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안에 있는 원소들, 요 벡터 안에 있는 원소들 그게 k가 되겠죠. 그런 애들을 출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각각을 그냥 1차원 벡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2차원 벡터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이렇게 값을 접근할 수 있구나 라고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요 지금 오늘 배운 2차원 배열과 2차원 벡터에 대해서는 8주차 때 다시 할 거예요. 8주차 때 이제 그래프 탐색을 할 때 요게 꼭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가지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리디랑 2차원 배열과 벡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의 필수 문제는 동전 0, 저희 아까 같이 풀어봤던 동전 0과 해이실 배정 문제이고 이거를 그리디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나 뭐 1학년 분들이나 뭐 지금 알고리즘을 처음 듣는 분들은 막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이랑 이런 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저게 증명을 뭐 강의를 들으니까 뭐 이해는 가는데 저런 증명하는 거 그 부분 최적화를 찾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떠올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저도 그게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졌는데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이 문제는 그리드로 풀 수 있겠다. 아니다. 그리고 부분 최적화는 뭐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게 점점 실력이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 회의가 빨리 끝나는 것부터 하면 된다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해내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말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 직관이 는다. 그리고 증명하는 과정도 점점 익숙해지기 때문에 요 문제를 일단 한번 연습 삼아서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 거스름돈이라는 문제는 이 동전 0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사탕이랑 주유소도 전형적인 그리디 문제이니까 한번 요거를 잘 이해하신 분들은 요거를 풀어보시면서 부분 최적계를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 두 문제는 2차원 배열이나 벡터를 사용해가지고 풀 수 있는 아주 좀 간단한 문제인데 요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요거는 좀 간단한 문제이니까 2차원 배열이랑 벡터 배운 걸로 한번 여기다가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새로운 자료 구조, 이제 스택큐덱이라는 거를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스택큐덱 그 이제 7주차 강의는 별로 어렵지도 않고 이제 앞에 거랑 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1주차부터 6주차까지 한 거를 거의 이해를 못 하셨어도 7주차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거 많이 어려우셨던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끝을 향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거 6주차 녹화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올라간 거 복붙을 잘 해두시고요. 이 비밀번호를 쳐야 이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를 꼭 복붙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 강의에서 뵙겠고요. 질문을 한 2, 3분 정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뵐게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